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할 행정법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이집 노무 관련 행정법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홍현 행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또 원장님들, 또 교사들이 함께 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무 관련 법률 지식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노무 관련 행정법률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그중에서 꼭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게 휴게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게 시간이 4시간 근무할 때 30분의 휴게 시간, 그리고 8시간 근무할 때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시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보면 다 휴게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근데 휴게 시간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휴게 시간이 주어져야지만 이제 휴게 시간을 준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실질적인 휴게 시간으로 인정된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집의 휴게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다. 그러면 12시가 되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보육실을 나와서 어린이집 밖에 나가서 은행 볼일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고 오거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 1시간이 주어져야지 휴게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 어린이집 내에 휴게실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육실을 나와서 그 휴게실에 들어가서 낮잠을 주무시거나 뭐 핸드폰을 으로 통화를 하시거나 또는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 1시간이 주어져야지만 휴게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휴게 시간으로 다투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식사 지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이제 휴게 시간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낮잠 시간에 같이 낮잠 지도하면서 옆에서 이제 알림장도 쓰고 하는 시간. 그 시간도 당연히 근로 시간으로 됩니다.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린이집에서 좀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려면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각 반에 쉬는 시간마다 보조교사 분이 그 반을 보육하시면 문제는 없는데요. 이것도 각 반별로 돌아다니면서 1시간씩 하려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우리 보육 선생님과 자꾸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제안을 많이 하는 거를 상담하다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인데요. 휴게 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1시간 일찍 가라. 이렇게 나름대로 배려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휴게 시간을 못 주니까 1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제안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첫 번째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는 거는 차원개섭이라든지 보조금 부정수급이 되어서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되면서 운영정지나 이렇게 큰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휴게 시간은 꼭 제공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실습생들에게도 휴게 시간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차대체합의서입니다. 연차대체합의서는 연차를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제 잘 운영하지 않는 우리가 소위 이제 빨간 날이라고 하는 날, 그 날에 연차를 쓰는 것으로 이제 합의하는 것을 연차대체 합의서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합의서니까 합의가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제 올해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연차가 법정 공휴일도 우리 일반 기업들도 다 쉬는 날로는 되어 있는데요. 그 시행일이 5인에서 30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5인에서 30인은 이거 인강원수가 아니고요. 그 근로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5인에서 30인 미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연차대체 합의서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연차대체 합의서를 쓰시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연차대체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잘 모르고 내년에도 올해 하듯이 연차대체 합의서를 쓰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내용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 법정 휴일이나 뭐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이런 부분들을 꼭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또 우리가 보육교직원에 대한 휴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될 때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이 부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연차 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는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우리 보육 선생님한테 연차를 언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서 연차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지 않도록 만든 제도인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우리 보육 선생님들이 연차를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연차를 많이 사용하셔야 또 근무하는 날에 또 잘 보육의 질이 또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내가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으면 우리 반 아이들이 또 혹시 잘 보육이 될까 걱정하는 면들이 있어서 본인 연차를 그냥 아낀다기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음에도 교사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한다면 그럴 때는 굳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제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원장님들께서는 최대한 교사가 그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는 사실 우리 보육 선생님들이 그만두면서 요청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타이로 그만두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이제 원장님에게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에 피해가 없으니까 원장님 꼭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원장님이 사실을 조금 난감해하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법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주와 공모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주가 공모했다면 이게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한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거를 동의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은 물론 해드리고 싶지만 이걸 함부로 해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 부분을 꼭 좀 우리 선생님들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심지어 더 강화가 되어서요. 부적 수급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급액의 20% 최고 500만 원 한도인데요. 이렇게 원장님과 공모한 경우 이 사업주가 공모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막 느껴지는데 이 공모가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원장님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래 해줄게요 한 것도 다 공모가 됩니다. 네, 안쓰러운 마음에 그렇죠. 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요. 맞아요. 네네. 네. 그렇게 공모한 경우에는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포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함부로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보하는 분들에게 포상금을 늘리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거절을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궁금하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그 복무 규정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지도 상담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10인 이상 복무 규정이 결국 취업 규칙으로 되어서요. 10인 이상 어린이집은 필수로 신고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인은 교직원. 네, 맞습니다. 네. 근로자 수 기준으로 10인 이상입니다. 네, 정규직만 얘기하는 건가요? 보조교사 포함인가요? 포함이고요. 그 사대보험 되고 있는 분 기준으로 했을 모두? 때 네네네. 10인 이상이면 네, 사대보험 기준으로 10인 이상 네. 신고 필수고요. 네. 그리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주휴일이나 등등등 바뀌면 주로 임금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고요. 교부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부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30분 일찍 출근해서 30분 일찍 퇴근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일단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요. 서면 합의하더라도 30분 일찍 출근했으면 45분 일찍 퇴근을 해야 됩니다. 15분 사실 별거 아닌데요.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30분 일찍 퇴근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서면 합의하시면 30분 일찍 출근하셨으면 45분 일찍 가시고 또 1시간 일찍 출근하게 했으면 1시간 30분 일찍 1.5배가 적용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 그것도- 근로계약과 내용이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네, 네. 네, 1.5배 보상해라.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 30분 일찍 퇴근했다고 45분 일찍 퇴근시키는 게 뭐 어렵진 않은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30분 일찍 가라, 일찍 왔으니 일찍 가세요라고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알기만 하면 45분 일찍 보내실 텐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학기에 맞춰 육아휴직 갔다가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꼭 수용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기에 맞춰서 육아휴직을 가는데 이런 경우 있죠.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복학을 할게요. 이렇게 복직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저 지금 복직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선생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난감해지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다음 학기에 복직할게요라고 얘기한 거지.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복직할게요라고 했으면 3개월 후에 복직하는 게 맞습니다. 복직 계획을 낼 거니까 네, 처음에 맞습니다. 이제 그 휴직을 할 때 그 네, 스케줄에 맞추어서 복직을 받아주면 되고 그 전에 할 맞습니다. 경우에는 보육의 안정성 또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직업의 네, 안정성을 네. 고려해서 네, 좀 협의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부모 차별 수업으로 출근했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까지는 어린이날을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빨간 날, 공휴일이 원래 근로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날 부모 차별 수업했다고 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원칙적으로는 안 주셔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올해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민간가정 어린이집,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국공립 어린이집은 100% 수당을 네, 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민간가정도 내년부터는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노무 관련해서 행정 법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노무 관련해서 또 노무사 분들이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행정사 분들이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그 네.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행정사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들어간 서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관련된 서류는 이제 행정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노무사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부당해고나 아니면 임금체불이나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노동위원회에 대리권을 가지고 사건을 대리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노무사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